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비방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사실 만우절에 대통령 하야라고 써서 처벌했다. 나 전 세계적 스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대통령 비방죄로는 처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거는 것 같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가 우리 남편은 정치를 잘한다. 그래서 고맙다. 라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네 망치 부인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긴다 그래서 나는 숨긴 적 없다. 내 남편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보여준 동영상 하나, 2개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경찰 조사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이걸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고 피의자 조사를 또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피의자 조사 안 하고 그냥 기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한 2주 만에 검사가 나를 기소한다. 그러면 기소해서 재판부가 구성되는데 한 2주 걸려. 그러면 저기 한 달 반 정도 뒤면 재판이 열리겠죠. 첫 재판이. 그러면 첫 재판이 열리고 나에 대해서 뭐 신원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날이고 그리고 한 2주 뒤에 재판이 또 열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저기 증언이나 증거 뭐 이런 것들 논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고를 그로부터 적어도 2주는 지나야 하거든. 근데 내가 해보니까 한 2달은 시간이 있어. 2달은. 예. 2달 정도는 내가 시간이 있으니 그 2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원세훈 무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2달 동안, 예. 그러니까는 원세훈은 무죄를 준 정부가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잡아놓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를 한번 잡아 넣어봐. 그리고 왜 원세훈은 무죄인지 나는 망치 부인 유죄, 원세훈 무죄 이걸로 2달 방송하겠다고. 널리 알려주세요. 나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4월 24일 방송 한번 봐봐. 4월 24일 방송하고 5월 2일 방송 한번 가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찾아봐. 그게 선거법 위반 내용에 해당이 될 것 같은지.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걸 유죄로 준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격이 있는지 이게 정부인지 국민들한테 널리 좀 알려주세요. 예.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세요. 내가 앞으로 2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래 내가 저기 해야 되겠다. 세월호 특별법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부정선거라는 점에다 방점을 찍어야 되겠네. 돗자리 수다방을 하면서 돗자리 수다방으로 이 2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이걸 밝히는 방송을 해야 되겠구만. 오케이. 세월호 문제와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자, 진선미. 자, 우리 관련 뉴스 좀 찾아봅시다. 예. 지금 국정원이 어떤 짓을 했는가? 어떤 짓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죄를 줬는가?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네.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천 2676 추천이네요. 네. 자, 우리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자, 3378분의 추천에 감사드리면서 자, 과연 원세훈 사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작년 3월 19일 기사예요. 작년에 3월 19일 기사인데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 국내 정치에 불법 개입을 지시했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입수해서 공개했다. 대선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 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진선미 의원이 되게 조심스럽게 공개했던 내용인데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 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다. 이게 국정원 내부 자료야. 원장님 지시사항이.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며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으며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대선 국면 등에서 여론조작 시도, 소위 종북 좌파 단체에 대한 대응 및 공작 지시, 주요 국내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홍보, 4대강 사업 실질적 지휘 등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은 5차례가 나타난다. 2010년 7월 19일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게 이제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방안, 이게 소위 일베죠, 일베. 일베 양성, 일베 같은 애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던 거죠. 2012년 5월 18일 종북 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 됨. 대선 전인 같은 해 11월 23일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고 지시했다. 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있었던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국정원이 2010년부터 몇 년간에 걸쳐 인터넷상에서 정부 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인터넷에서 흐름을 조작하는 부대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김 팀장 스피커를 지급하라. 그게 2008년, 2009년에 방송했던 내용이야.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 안 나지? 2008년, 9년에 내가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흐름을 조작하는 놈들이 있다. 얘네들이 내가 그래서 이거 김 팀장 스피커를 지급하라 그러면서 막 팀장 이름 부르고 그랬었잖아. 근데 난 진짜 그때 국정원이 이렇게 팀을 운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농담이었어 그때. 설마 국정원에서 정말 이런 댓글 부대 팀을 운영할 거라고는요. 아,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다. 정원이 청정원. 기억나? 정원이야 정원이 청정원. 그러면서 이 청정원이라는 얘기는 진짜 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을 약칭으로 해서 이거는 국정원 조작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야, 그니까 그때 당시에 나도 모르고 얘기했지만 그게 다 맞는 말이었던 거야. 내가 그 당시에 했던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이었어. 나도 모르게 했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었던 거지. 그래서 국정원에서 실제로 원장님 지시사항에 따라 그렇게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예. 자,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는 내부의 적이다. 확실한 징계를 위해서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 협조를 해라. 이게 이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야. 국정원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전의를 적극 홍보해야 된다. 4대강 사업 책 잡히는 일 없게 지역민에게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누가 원세훈이가 원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렸던 내용이야. 문건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었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2월 18일 지시사항으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이랑 전교조를 뭐라고 표현했냐? 내부의 적.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 기가 막히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조합이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조직인데 그 노동조합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걸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했다니까? 이거는 그만큼 뭘 하겠다는 건데 이거 내라는 뭐야 내라는 뭐. 이 내란죄야 내란죄. 이건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법조계에서 이거 원세훈의 행위는 이건 내란죄에 해당한다.
야, 방송하지 마. 너 원세훈이야? 아니면 정원이야? 그 다음, 지난해 4월 11일 총선 직후인 2012년 4월 20일에는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할 것이라는 지시를 했다. 국내 현안 관련해서 원 원장은 2010년 1월 20일에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전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즉 한마디로 이명박의 행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국정원에다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좌파 단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우리 채팅창에 와가지고 좌전 빨갱이, 좌빨 그런 애들이 국정원과 끈앞풀이란 얘기지. 아니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누가 그래?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북한에서 지시를 받아? 어디다 대고 종북이야? 이게 좌전 빨갱이라는 말이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국정원 끈앞풀들,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애들이 저렇게 쓰는 거지. 아니 내가 무슨 좌파냐고. 나 좌파 싫어해. 나야말로 이 땅의 보수인 사람이야. 내 안에 보수와 진보가 다 있어. 근데 어디다 대고 나더러 좌파래. 꼭 세뇌한다 지랄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 대통령 홍보를 해야 된다. 한미 FTA 처리 문제로 정부 여당의 온갖 비단 기사가 실려 여론이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 FTA가 되면 그랬죠. 그 당시에 한미 FTA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유발 효과가 몇백조 원이라며. 기억나? 이명박이 한미 FTA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효과가 수백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뻥을 까고 그 뻥을 저 새끼들이 계속 조직적으로 돌린 거야. 그 일자리 어디 갔니? 그 일자리 어디 갔어? 아주 이씨 일자리와 경제 유발 효과 어디 갔냐고. 죄 FTA 한 다음에 우리나라 외제차만 늘어났지. 원 원장이 4대 강사와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은 9차례 등장하는데 2011년 1월 21일에 4대 강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 없어야 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라. 11년 9월 16일에는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 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고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11년 12월 16일에는 4대 강사업 후속 관리와 좌파 언론 등의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제재 복구 비용 등 비용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이렇게 4대강 사업에서 홍보해서 지금 4대강의 큰빛 이끼벌레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4대강의 큰빛 이씨벌레가 그렇게 지랄스럽고 혐오스럽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4대강 홍보하고 지랄해. 이것도 다 토해놓게 해야 돼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 국정원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국정원장한테 4대강 복구 비용도 내라 그래야 돼. 이 새끼한테. 진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 국정원장이 주관하고 국정원장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부장이 참석한 확대 부서장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지시 강조한 사항을 정리해서 국정원이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재한 거다. 게시판 명칭은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며 국정원은 이 내용을 2009년 5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최소 25회에 걸쳐 지시했다. 자, 원세훈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했단 얘기야. 요거는 뭐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야.
지금 이 부분은요, 국정원법 위반 혐의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이 금지돼 있어. 국내 정치 활동이나 국내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저거는 국정원장의, 즉 원세훈의 그 국정원법 위반 장면이야. 문제는 선거법 위반 내용이죠. 선거법 위반. 자, 원세훈을 여러분 최동욱 그 혼외자 사건 지난번 설명했지. 최동욱 혼외자 사건. 최동욱이 혼외자라는 거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최동욱의 혼외자라는 건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고. 전혀. 그런데 최동욱이 혼외자를 낳았다. 그렇게 언론에서 완전히 진짜 혼외자를 낳은 사람을 만들어버렸잖아. 그쵸? 왜 그랬냐? 최동욱이 이게 또 배경이 있어. 배경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에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두 파가. 검찰에도 개파가 있어. 근데 이 검찰의 두 개파가 누구냐면 옛날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때 그때 공안검사라 해서 김기춘이 같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 죽이던 그런 팀이 있는 거야.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공안 수사를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놈들의 후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영삼 때부터,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 났을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15년 동안 노태우 때부터 검사를 하면서 김영삼 때부터 경제사범이라든가 권력자들을 막 수사했던 검사들이 있는 거야. 최고 권력자들. 그래서 막 재벌 수사하고 최고 고위 공무원 수사했던 특수통. 이걸 특수 사건 검사라 해서 얘네를 공안 검사 출신들, 그 다음에 이쪽을 특수통이라 해서 소위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했던 검사 둘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는 누가 주도했다? 검사를. 특수통에서 주도한 거야. 특수통에서 이제 검찰청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주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늘 그들에 대한 불만이 누구야? 공안들이 불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이명박이 이 공안검사들을 대거 데려와가지고 그때 나도 그래서 공안검사한테 가서 무혐의라고 얘기받았다가 공안검사한테 간 건데, 물론 나를 수사한 검사는 이렇게 독재 정권 때부터 검사한 사람은 아니었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검사의 세력이 소위 검사의 장급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안검사, 공안통, 특수통. 근데 이명박 때 이 공안통 검사들이 온갖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서 가장 나쁜 짓이 뭐냐? 노무현과 관계된 사람들을 온갖 허위사실로 처벌을 한 거. 온갖 허위사실로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노무현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되게 억울하게 막 가두고 막 그랬었잖아. 그리고 억울하게 수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잖아. 그게 공안검사들이야. 그런데다가 이 공안검사들이 나중에 개인 비리까지 터져. 이명박 말기에. 그래가지고 그 검찰총장이 사퇴를 해요. 검난이 일어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난이 일어나서 이명박의 검찰총장이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을 도저히 세우질 못했어. 이명박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검사들한테 스스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해와라. 그러면 검찰총장 시켜줄게. 그랬어. 그래서 뽑힌 게 최동욱이야. 그래서 뽑힌 게 최동욱. 그러니까 그 최동욱 이전의 검찰총장이 한상태였나? 뭐 뇌물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쫓겨나고, 그래서 검사들끼리 자기네들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장 도덕적이고 흠결 없고 그리고 검사다운 검사를 뽑은 거야. 그게 최동욱이야. 그래서 최동욱이 검찰총장으로 한상률이었나? 몰라.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최동욱이란 사람을 청문회를 하는데 단점이 하나도 없다. 그 뭐 도덕성이나 검증 과정에서 걸린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던
유일한 검찰총장 후보였어, 최동욱이. 만약에 이 최동욱이, 예, 만약에 최동욱이 그런 혼외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으면 임명 단계에서 이미 걸러졌지. 그런데 이 사람이 단 한 개의 오류가 없어갖고 그때 야당 의원들도 전원 찬성해요. 검찰총장 최동욱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뭐 흠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그랬어. 그게 최동욱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국정원 수사를 한 거야. 국정원 여직원 그 데스크탑 노트북을 정말 성역 없이 수사를 해버린 거야. 봐주지 않고 진짜 원칙대로 수사를 했어. 그래서 원칙대로 수사한 결과가 언제 나오냐 하면 6월 12일인가 나와. 그지? 6월, 그러니까 2013년 6월 며칠에 나와.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내가 달력을 보면 잠깐만. 6월 달력을 보면 아는데 왜냐면 그게 요일에 관계가 되어 있어. 금요일이야. 금요일. 2013년 2013년 6월 12일이 들어있는 6월 7일경인가 보다. 6월 7일 아니면 14일이야. 6월 7일 아니면 14일 그 금요일에, 예, 그 금요일에, 이 최동욱 총장이 그때 언론에다 발표를 해요. 뭔 발표를 하냐면, 원세훈하고 김용판을, 그 날짜 좀 찾아봐. 그게 2013년 6월 14일 이전이야. 원세훈하고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겠다. 원세훈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요. 그게 2013년 6월 그 첫 번째, 두 번째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야. 그러자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반대를 해요. 구속은 안 된다. 반대. 구속영장 청구도 안 되고 선거법 위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그때 기싸움을 해요. 싸우는데 최동욱이 안 물러난 거야. 그래서 기어이 뭐 했냐면 그때 그럼 구속영장은 포기하는 대신 선거법 위반은 걸게 해달라. 그래서 최동욱이 그 원세훈하고 김용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야. 구속은 못 시키는 대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터진 사건이 최동욱 혼외자 뉴스야.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이게 6월 달에 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장을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기 때문에. 왜? 만약에 원세훈이 선거법 유죄를 받으면 박근혜가 대통령 물러나야 돼.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김용판 원세훈이 유죄를 받으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국정원 원장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증거가 수천만 개야. 그리고 그 증거가 다 공개가 됐어. 그 수천만 개의 증거가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세훈을 처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널브러져 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원세훈 무죄에 대한 법학자들의 반응 좀 올려주세요. 로스쿨 교수들이 원세훈의 선거법 무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그 기사 좀 올려줘 봐봐. 전부 다 뭐라 그랬어? 법치주의의 몰락이다. 법치주의가 죽었다. 원세훈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건 초등학생도 안다. 왜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검찰에서 증거를 다 인터넷에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원세훈 게이트 1년 5개월 전의 영상이다. 그래요. 같이 봅시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이 영상 보고 그 다음에 법학자들이 원세훈의 그 무죄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거 틀까요? 팩트TV 기획 영상, 선거법 위반 관련 문제의 풀 영상, 둘 중에 어떤 거 틀까? 둘 다?
좋아. 이 중요할 때 니네 남편 자랑이냐 이런데 남편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 제가 남편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아까 내가 평범한 주부라고 자기를 속이고 있대. 내가 지금 평범한 주부라고 자신을 숨기고 방송하는 막 그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해서 난 숨긴 게 아니야. 이거 틀면 자랑이라 해서 안 보여주는 거지. 예. 아니 이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이거 옛날 뉴스인데. 옛날 뉴스 트는 거 갖고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저게 지금 저 영상을 튼 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때부터 쟤네가 덫을 놨던 거네. 그죠? 일부러 유도한 거네. 지난 4월 24일에 내 모습이야. 예. 야. 자. 그 다음에, 망치 부인의 영상과 원세훈의 죄와 통신이 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특별히 우리 국정원의 가장 큰 임무임을 명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계세요? 나오세요. 처음에 제기되어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단계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개인 오피스텔에 컴퓨터 한 대를 두고 정치 공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웃기십니까?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비방 댓글 단 것은 컴퓨터상에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감금이에요? 장금이지. 네, 여보세요? 이게 유머냐? 봉봉스 카톡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보내드릴게요. 내가 3인 1조, 2인 1조 그랬지. 이런 증거가 분명한데 박근혜는 증거가 없다고 거짓말치고 증거 민주통합당은 없다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축소 왜곡시켰다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0차례나 거듭된 경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모 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 달성 한나라 박근혜 68.6%로 당선 확실합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이 씨를 상대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의 관계와
인터넷에 정부 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 세력들이 선거 전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 분열 조장함으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 네, 알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며 사실상 MB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자료가 입수되었습니다.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란 점을 명심할 것.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 세력들이 선거 전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 분열 조장함으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종북 좌파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 협조하기 바람. 일부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바로잡을 노력이 필요.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했다. 세종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 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전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위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4대강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는데 재해 복구 비용 물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정치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또 전교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알려진 고소고발만 6건에 달합니다.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내부 제보자를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 여론 조작을 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입니다. 네, 지금 저희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전 국정원장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고요.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야 된다. 트위터 아이디가 600개나 된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한 명의 국가정보원 요원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요.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누구든 이를 비호하거나 옹호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와 직권남용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를 줬죠.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이게 다 증거야. 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원세훈을 무죄를 줬다니까? 선거 기간 내내 국정원 요원의 불법 행위를 인권을 앞세워 국정원 직원들의 국기문란에 닉네임은 꼭 이래. 선거 승리에 골몰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원세훈 게이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저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정은 원세훈이 그 국정원법을 어긴 건 맞다. 즉 불법 정치 개입을 한 건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이 있어. 인터넷 댓글에 유명한 게 뭐냐면 원세훈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운전하고 와서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이다. 이석기 운전하면서 술 먹을까 생각해서 음주운전이다. 그거 봤어? 내든지 댓글을 다른 거야. 원세훈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문재인 차에서 운전해서 와서 차에서 내려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이다. 이석기 운전하면서 술 마실 생각해서 음주운전이다. 정말 우리 국민 그 광노현이었나? 그게 광노현이야? 문재인이 아니라 광노현이야?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원세훈은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근데 광노현은 운전하고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이다. 그리고 이석기는 운전하면서 술 먹을 생각을 해서 음주운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하다니까. 그래서 그 기자들이 아니 우리나라 로스쿨이라는 게 뭐예요? 변호사들을 키우는 법학대학원이잖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법치주의의 종말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원세훈이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못 봤던 그 국정원의 부정선거 증거자료 그거 같이 보는 시간을 매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원세훈은 무죄인데 망치 부인은 유죄? 어디서? 누구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 주제. 예, 지금 시간이 4시 44분이기 때문에, 4시 44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 자, 유가족 깡패 사건. 자, 오늘 아침에 김영호 씨 인터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김영호 씨 인터뷰를 들으니까 굉장히 김영호 씨가 이 유가족 이 폭행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실망했다. 그리고 너무나 속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유가족 집행부가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건 잘못한 거다. 그거는 뭐라고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 분명하다. 응? 왜 뭐하러 국회의원이랑 밥을 먹었고 술을 마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라 했잖아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 과연 이 사건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맞을까요?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전원을 사퇴시킨 대리기사 폭행 사건.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됐음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뉴스K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원본 파일을 단독 입수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화면은 폭행 장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40시간이 지나도록 CCTV 원본 파일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들의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대해 오늘 대책위 측의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네,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가족대책위 유경근 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 전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중에 경찰서에 출석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이후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황장준 경위는 오전에도 유가족 측과 연락을 해왔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네, 김현주 PD가 확보한 현장 CCTV 파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미 보도된 CCTV 영상은 원본을 촬영한 화면이었죠. 이번에 뉴스K가 확보한 건 원본입니까? 네, 원본 파일입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오늘 정오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니온타워 빌딩에서 찍힌 사건 당일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0시 20분부터 1시까지 40분 분량의 파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 별관 뒤편 시티은행 근처인데요. 현장 주변에는 5개 정도의 CCTV가 있었지만 대리기사가 안 맞았다고. 현장을 제대로 비추고 있었던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후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 원재민 변호사,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 한상설 씨와 함께 3시간가량 화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원본 파일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말싸움이 붙은 대리운전 기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와 유가족 측의 실랑이가 벌어지지만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고 대리운전 기사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여러 사람이 싸움에 가담했을 때도 대리운전 기사는 뒤쪽에 빠진 채로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사람들이 떼지어 움직이는 장면을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또 유가족들이 누군가를 때리는 장면도 나오지만 동시에 맞는 장면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CCTV를 분석한 가족대책위 측 변호사들은 확보한 CCTV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한 뒤 내일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가족들도 다쳤지만 사건을 덮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가 6개나 부러졌다는 사람이 버젓이 담배를 피웠다는 주장과 관련된 사진이 나돌고 있습니다. 뉴스K가 취재한 결과 해당 사진이 찍힌 시점은 이를 다치기 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현장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정정보도 안 하죠, 약자를 저것들. 돕기 위해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이후 대리기사는 뒤로 빠진 상황에서 이들과 유가족들 사이에 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0시 44분 무렵의 상황입니다. 어제 원본이 공개된 CCTV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벽에 가려져 있지만 같은 시각 또 다른 CCTV 화면 귀퉁이에 멀리 잡힌 장면에서는 흐릿하게 남아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오래 기다리게 한 문제로 시작된 실랑이가 수십 분간 이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모여든 상황입니다. 갑자기 동작들이 커집니다. 최초의 폭행이 이뤄진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발길질을 하려다 넘어지는 모습도 화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이 길을 건너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목격자로 보도된 시민입니다. 무슨 목격자야. 이 목격자는 길 건너편에서 저게 싸움이 폭행범이지. 일어난 것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목격자가 길을 건nom과 동시에 유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한두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목격자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것을 봤고 자신의 친구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유가족 손을 잡았더니 유가족이 이를 쳐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음을 경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나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해서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입원은 하셨어요. 입원하셨고 일단은 이 영상은 상황이 잠시 진정됐을 때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싸움이 벌어집니다. 대리기사는 뒤쪽에 빠져 있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한데 엉켰습니다. 이 상황 역시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분간할 수 없지만 유가족을 향해 목격자 일행이 가격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는 일행이 맞다고 하면서도 가격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일단 우리는 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 때렸냐? 때렸어? 누구 때린 적 있어? 근데 야 나는 솔직히 누구 이렇게 뭐 주먹을 뻗긴 뻗었었는데 뭐 이렇게 누구 심하게 때리거나 가격한 적 없어. 서로들 다 뭐 밀어내야지 그럼 차례 타고 맞고 있을까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밀어내고 방어하고 엉키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어저께 들은 거는 목격자는 인터뷰 중에 언론 보도의 편향성도 지적했습니다. 순서가 안 맞고요. 지금 그게 보면 이제 방송사에 따라서 뭔가 치중되는 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채널A나 TV조선 같은 경우에 또 이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근데 보기에는 왜냐면 저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느낌에. 그리고 또 다른 또 TV는 또 어디 중립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서도 목격자는 언론의 집단 폭행 장면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앉혀놔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어요. 이 아저씨는. 그러면은 이 구석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대리기사인 네, 거죠? 대리기사요. 그러면은 첫 번째 대리기사와의 그런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가라앉은 상황이었고 다시 2차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그냥 경찰 불렀으니까 있으라고 하고 저희도 신경 안 쓰고 제가 돌턱에 앉아 있고 친구가 여기 서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도망갈까 봐 보고 있었죠. 우리는 계속. 그럼 2차 싸움에는 대리기사가 연관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2차에는 왜 싸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경우는 또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가 부러졌다는 유가족에 대해 현장에서 담배 피운 영상을 근거로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가족이 담배 피운 시점은 이가 부러지기 전입니다. CCTV 시간과 목격자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시각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실이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받으라고 했다는 TV조선의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부인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차량 소유주는 국민TV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민주연합 핑계를 대고 돌려달라 한 건 맞지만 이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둘러댔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연락이 와요? 내가 그냥 둘러치기로 해가지고 내 거 칩을 가져가서 그걸 내가 받으려고 둘러친 거지. 그래서 내가 TV조선 기사한테 엉터리 같은 기사들 쓰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일부 유가족의 폭행을 두둔할 수는 없지만 폭행이 사실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집단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대리기사는 기다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어저께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건 이제 유가족 인터뷰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김현 의원님이 이제 알려진 분이니까. 자, 맞아. 일단 어저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대리기사 일을 하시는 분하고 직접 전화 연결했어요. 직접 전화 연결했는데 일단 이 대리기사가 와서 자기는 안산 가는지 모르고 왔다. 그리고 자기는 안산 못 간다. 그래서 이 김현 의원이 자기가 비용을 더 내겠다. 추가 요금을 내겠다는데 왜 안 간다는 거냐. 그래도 끝까지 안 가겠다. 내 맘이 안 가는 게 내 맘이지 왜 억지로 가라 그러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대리기사들이 그게 가능하냐를 물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기사는
그 장거리를 가자 그러면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당연히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알고 간다. 그러니 목적지를 모르고 왔다는 말도 말이 안 되고, 그 요금을 주겠다는데 누가 안 가냐. 말이 안 된다. 대리기사에 우리가 직접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밝혀지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대리기사는 이 식당에서 부른 거야. 그럼 식당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면 누구누구가 간다고 그 회사에서 도착할 기사의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여성 손님인 경우 대리기사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 업계에서도 운전하러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부른 사람한테 다 신분을 밝히고 그리고 온다는 거야. 가령 이제 무슨 전자제품도 오려면 누구누구 기사가 온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대리기사는 전화번호가 다르다고. 식당에서 부른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진실을. 대리기사가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김현을 알아보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좀 비용을 더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특별한 이유 없이 안 가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돈도 더 주겠다고 하는데 왜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뭘 그걸 그러냐고 하면서 그 의원님한테 조롱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가족들하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어떻게 이런 알았냐고, 식으로 조롱을 저걸. 하는 거예요. 유가족인지 어떻게 내가 알았냐고. 옆에서 발끈을 했거든. 당신 대리기사 맞느냐. 어떻게 대리기사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의원이라 하면 예의를 차리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이게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내가 당신 신분증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먼저 신분증을 딱 준 거야. 줬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는 젊은 애들이 그 신분증 명함을 낚아채버린 거예요. 듣고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김현 의원도 이제 발끈한 거지. 왜 당신들 누군데 이걸 명함을 낚아채느냐. 그랬더니 뭐 지나가는 시민인데 뭐 어쩌고 하면서 그걸 명함을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뭐 걔들하고 내가 잡았거든 여기를. 잡고서 당신 신분증 줘봐라. 당신이 대리기사인지 일반적인 대리기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자꾸 해서 옥신각신 하는 중에 옆에 있는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이 다른 그 젊은 애들하고 또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반대편에서. 예,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폭행이 일어났는지 잘 못 봤거든. 나하고 김현 의원하고 그 대리기사는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김용기 부위원장이 바닥에 그냥 널브러진 거예요. 얼굴이 그냥 정면으로 보드블럭에 이렇게 했다고.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부축하고, 근데 얼굴이 그냥 이빨이 나가고 얼굴이 상당히 많이 부서졌더라고. 맞았냐고 했더니 2대를 정통으로 턱을 맞았다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저께 이제 그 상대방들이 뭐 경찰이 뭐 자기들이 뭐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도 뭐 좀 경찰이 뭐 당연히 뭐 신고를 할 생각이었어. 근데 우리 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경찰의 조사를 받을 계제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촬영해보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쟤들만 조사를 받다 보니까 쟤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바로 잡고 싶어요. 그건 나는 못 봤어요. 나가 떨어진 것만 내가 확인을 했지. 누가 때렸는지는 내가 못 봤어. 내가 봤을 때는 그 김영기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맞고 떨어지니까 김병건 부위원장도 격분을 했거든. 격분을 해가지고 막 쫓아와서 이렇게 이제 주먹을 날린 것 같은데 김병건 위원장이 이렇게 한 거를 또 누가 말렸어요. 젊은 사람이 꽉 잡고 있었거든. 그게 아마 다 쉽게 찍혔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도 그러더라고. 젊은 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꼼짝을 못 했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폭행을 못 한 거야. 우리 맞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바람에 못 봤어요. 신랑이 이뤄진 다음에 뭐 얼마 있다가 왔어요. 한 시간. 1시간 이내로 온 것 같아. 경찰이 1시간 후에 왔대. 젊은 친구들이 말이 되냐고. 뭐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역할 분담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촬영하고 뒤에서 웃고 막 하는 애들도 있고, 경찰에 신고해 하면서 국회의원이 유가족이, 그럼 걔들이 우리가 유가족인 걸 어떻게 하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던 그 친구고요. 그 다음에 대리기사가 이 사람이에요. 대리기사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그 행위를 보듯이 전혀 대리기사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친구들, 이 친구, 이 뒤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얘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민이라고 하면서 김현우 의원 명함을 낚아채고, 우리하고 실강이가 붙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나타나서 이렇게 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체격들이 건장하고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불러줬어요. 식당에서 불러줬는데, 그 점도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식당에서 어떤 업체인지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대리업체를 부르면 그 갈 사람한테 휴대폰으로 뭐뭐뭐 기사가 배정됐고 보험이 가입됐고 전화번호는 못 변이고 5분 내에 연락드릴 겁니다. 이런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대리기사가 신분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실제로 대리를 운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자를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식당에 전화를 해서 어디다가 대리를 시켰느냐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또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정해지면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다 정해지거든. 그럼 기록이 다 남게 돼 있거든. 아니 그리고 안산에 2명 가는 거지. 의원님은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약간 약주를 했다 하더라도 보좌관이 얼마나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가 가야 되니까 차를 2대를 부른 건데 의원님한테 못 가겠다 30분을 기다렸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나오자마자 바로 시비가 붙은 건데. 전혀 사실과 다르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어저께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 사진에 찍혔던 사람들인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만약에 틀린 사람이라면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있죠. 종편에서 지난 목요일 밤부터죠. 목요일 밤부터 해서 목, 금, 토, 일, 월 오늘까지 4일 동안 보도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진실은 결국 이 내용이었다는 거야.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유가족이 폭행을 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는 멀찍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유가족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못하죠? 그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사건이요,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여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둘러싸고 막 일방적으로 때렸다. 거짓말이다. 유가족은 실제로 폭행 상황에서 대리기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도리어 유가족이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시민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이가 6개나 부러지고 그랬는데 이가 부러졌다는 게 거짓말이고 자작극이다. 담배 피는 거 봤다. 알고 보니까 그거는 부러지기 전 화면이야. 지금 종편에서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김현 의원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왔던 대리기사가 식당에서 부른 대리기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대리기사가 김현 의원을 보자마자 조롱을 했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유가족이랑 술 먹고 다닌다. 유가족인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유가족 사진 다 알아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나타나서 폭행에 가담했던 놈들도 어떻게 국회의원과 유가족인지 알았냐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여론 조작을 해갖고 여론몰이를 해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9월 시점상 그래요. 9월 16일에 박근혜가 수사권 기소권 못 준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검찰이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렸다는 발표를 해.
그리고 그 다음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놔. 그럼 화, 수, 목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엄포를 받은 네티즌들은 위축이 되겠죠. 대통령 비판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때 바로 이 영상이 유포가 돼. 그러면서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겁나서 댓글을 못 쓰는 거야. 댓글 싸움을 못했어. 요 세 가지 협박 때문에. 그 와중에 종편은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죠. 지금 그 종편에서는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왜? 막 때리는 장면. 그게 누군가를 때리는데 이게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거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게 시민들이 유가족 패는 장면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막 이게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패는 장면이라고 텔레비에 나온 장면이 사실은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유가족을 때리는 장면이었다고. 그런데 오늘 저기 손 사장 돌아오죠. 오늘부터 뉴스룸이지? 오늘부터 뉴스룸 나오는 거죠?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만약에 방송을 했다면 이거 진실을 딱 밝혀줬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손석희 사장이 지금 이 일주일 동안에 뉴스룸 준비하면서 휴가를 가진 거 아니에요. 여름휴가도 못 갔던 사람이. 그랬더니만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이 종편이 허위사실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래서 뭐라 했어. 손석희 사장의 자리가 크다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금요일날 대전을 가면서 내가 그날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가지고 방송을 한다든가 이랬어야 됐는데 그때는 저게 안 나와 있었어. 이 영상이. 어젠가 그저께 나왔죠.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나왔어 이게. 그래서 나도 이거를 토요일 날에서야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접수한 게 어제였고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이 방송을 계속 틀어주고 있는 거야.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JTBC 손석희 뉴스. JTBC 손석희 뉴스. 그러니까 이제 맨 첫날 그 CCTV를 단독 확보했다. 뉴스K 그 특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어주긴 했는데 우리 조카도 이걸 어떻게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실을 못 본 거야. 내가 무엇보다 못 봤다고. 내가 운전 중이라 그 CCTV 영상을 직접 못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다루지를 못한 거지.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가자마자 계속 경찰하고 직원이 막 방해를 했잖아. 그 대전 돗자리 수다방 굉장히 잘 됐어요. 보셨나요? 금요일날 대전 돗자리 수다방이 너무너무 잘 됐어. 예상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 70-80분 정도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게 대전역에 오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 난 한 명이라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덥지만 거기서 한 건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술 먹고 막 방해할 것 같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노숙자가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냐? 저쪽은 하나도 안 들려! 크게 좀 해! 굉장히 당황했어요. 노숙자분이 소리를 지를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그 소리 지른 내용이 저쪽은 하나도 안 들린다고. 큰 소리로 하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왔어. 막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 지나간 행인들에게 깔판을 깔고 앉아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막 신고를 한 거야, 경찰한테.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왔는데 내 스피커 알잖아. 가이드용 손바닥만한 스피커.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무료급식 하는 팀이 와갖고 커다란 스피커 4대에서 막 찬송을 틀고 있었어.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더러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서 왔다는데 근데요. 저는 요만하고 저기는 저렇게 큰데요. 그랬더니 경찰이 내 스피커하고 그거하고 보다가 쩝쩝거리면서 갔어. 첫 번째 시끄럽다는 신고는 그렇게 무산이 됐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대전역에 이제 동광장으로 가서 거기 둘러앉아서 김밥을 먹었어. 직원이 내려온 거야. 그런데 여기가 그럼 이 시민들이 이거 쉬는 공간 아니냐 맞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김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야. 목적이 있어서 안 된대. 무슨 목적이냐 이거. 우리 그냥 이렇게 김밥이나 먹는 자리다. 근데 규모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규모는 몇 명부터 안 되냐. 근데 그것도 또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안 되는 거냐? 무조건 하여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거면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유지라서 자기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철수하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나왔죠. 어떻게 했냐면 어디까지가 코레일 거냐 했더니 광장이 전부 다 코레일 거래. 그래서 광장에 우리 시청자들이 앉고 나는 길에 내려가서 대구에서도 그랬거든.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도 사유지니까 나가라 그래서 네 그래서 딱 그 길에 내려가서 했어. 길은 공유지잖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사유지에 앉아있고 나는 공유지에서 방송을 했지. 대구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날 대구에서도 3, 4, 5 동그랗게 앉지 말고 흩어져 앉아라. 3, 4, 5 흩어져서 날 보고 앉는 거야. 그리고 나는 길에 서서 방송을 했죠. 그래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이폰이 이제 완전 방전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이폰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송하니까 이게 충전 속도하고 방송하면서 쓰는 전력하고 그 차이 때문에 방전이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이폰 하나 더 사든지 그래야 되겠어, 방송하려면. 삼성 캠코더는 완전히 망가졌고, 근데 아이폰을 2개를 가지고 방송하려래. 좌우지간 그래서 어저께 그날 아이폰이 딱 죽었는데,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세월호 유가족이 폭행을 당한 거잖아. 그런데 이 CCTV나 카메라가 없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 계속 남아있으면 거기 계속 남아서 시청자들이랑 시간을 가지면 왠지 노숙자를 가장해서 누군가가 카메라 없는 상황에서 깽판을 치고 그러면 사실 저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여러 명이 봤는데도 지금 해명이 안 되잖아. 피해자가 가해자로 욕먹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1시간 20분 먼저 떴어요. 카메라가 있다면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증인이 있지만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해명이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방송을 정리하고 내가 거기서 그 대전에서 8시 50분에 방송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왔죠. 예, 서울로 이제 왔어. 근데 하여튼 대전 방송은 굉장히 잘 됐고 이 돗자리 수다방이라는 새로운 컨셉 이건 무슨 장소를 빌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몇 명이 오든 상관없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 대전에서 집중도가 높았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담배 피는 척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쪽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대전역 광장에 우리 시청자들 한 7, 80명인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이 들었어. 그게 몇백 명이 들은 것 같아. 아주 성공적이었죠. 예, 아주 성공적인 방송이었고 앞으로 내가 이 돗자리 수다방으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왜 원세훈은 무죄냐 그리고 왜 망치 부인이 선거법 위반이냐 요 내용으로 제가 전국 순회를 할게요. 왜 원세훈은 무죄 망치 부인은 유죄 세월호 특별법의 진실은 뭐고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진실은 이거다 이걸 밝히는 방송을 전국 순회 방송을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송을 듣는 과정에서 오유가 문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이 오유에서 작업한 거, 그게 들통이 나서 오유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정원 직원들이 DC 인사이드, 오유, 일베 다 활동을 했어. 그랬는데, 이 검찰이 일베나 DC 인사이드의 서버를 압수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유는 언론사에다가 자기네 서버를 공개해버린 거야. 로그 기록을. 그래서 이 오유에 어떤 놈이 IP를 추적을 한 거지. 그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IP에서 글 쓴 놈들을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ID 24개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를 로그 기록을 분석해서 찾아내서 오유 기록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원장님 지시사항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오유에서 자기네 서버를 공개하는 바람에 국정원 직원이 어떻게 그 여론 조작을 했는지가 들통이 났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데스크탑하고 노트북을 뒤져서 범죄 일람표를 만들고 그래서 원세훈하고 김용판을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게 작년 6월 말이야. 6월 17일경인가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 혼외자 루머를 만든 거야. 그래서 혼외자를 낳았다라는 지금까지도 밝혀진 진실이 없어. DNA도 조사를 못하게 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조중동이 DNA 검사를 하겠다면 그건 인권 침해라는 거야. 그래놓고 애 사진 돌고 최동욱의 아들로 보이는 애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DNA 검사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야. 그래놓고 애 사진에 대해서나 모든 사생활 다 까발린 거야. 아파트까지. 그래가지고 그 최동욱의 혼외자를 낳았다고 지목되는 그 애기 엄마가 막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놓고 DNA 검사는 못하게 하는 거야. 인권 침해라고.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도 밝혀진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7월 달에 국정원 직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들통이 나. 특히 내 딸한테 한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그 시청광장에 10만 명이 모여. 그러면서 이제 막 이 국정원에 대한 비판 기운이 그 작년 8월 15일쯤에 막 달아오른 거야.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석기 사태가 터져. 그래갖고 언론에서 이석기가 뭐 내란 음모했다. 전쟁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다 뻥이라는 게 밝혀졌어.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어. 내란 음모라고 얘기했던 녹취록은요. 실제로 채널A하고 한국일보에서 공개된 녹취록이 아니야. 그 내용이 다 바뀌었어. 그래서 실제로 뭐 전쟁을 준비하자 결전의 성지에서 그게 아니라 절두산 순교지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순교의 정신으로 그 전쟁 반대 평화 수호를 해야 된다. 전쟁을 반대하는 강의였던 거야. 전혀 강의 내용이 달라. 그 다음에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혹한의 추위를 뚫고 막 그 산악훈련을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영상 5도에 산악회가 등산한 거야. 그걸 그렇게 막 썼던 거야.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석기 재판에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 나왔어. 그 망치님 블로그에 최동욱 혼외 아들 확인, 친자식 확인, 전 검찰총장 최동욱 혼외 아들 논란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결론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매그 오랜만에 보는데 그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증거가 안 나왔어. 혼외자란 증거는 없는데 검찰이 자기네들끼리 혼외자일 거라고 결론 내렸단 얘기야. 매그야. 저 매그가 그 매그인가? 검찰끼리 지네들끼리 결론을 내렸단 얘기지 혼외자라는 증거가 나온 게 아니야. 지금 DNA 조사도 안 됐고요. 예, DNA 조사도 안 됐고 그리고 혼외자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정황상 자기네들은 사실상 혼외자라고 본다란 지들끼리의 결론을 내린 거야.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수사를 발표한 사람들이 누구냐? 정말 혼외자를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최동욱이 혼외자를 낳았다라고 외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신상을 캐고 다녔던 범죄,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애 학교에다가 정보를 요구한 거 아니야? 개인 정보를. 그게 불법이었거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막 경찰하고 이런 애들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야. 그럼 누구를 수사해야 돼? 청와대, 국정원, 교육청 이런 데를 조사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조사는 제대로 안 하고 최동욱 혼외자 마저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 블로그에 글 썼다는 놈이 그런 미친 짓을 한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최동욱의 혼외자냐 아니야 조사한 게 아니라 이 검찰 그 최동욱의 혼외자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는 그 팀은 청와대와 교육청 그리고 국정원 얘네들이 왜 애 개인 신상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느냐 이걸 수사하라니까 그거 수사 안 하고 혼외자가 맞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다. 그렇게 얘기한 애들이야. 그러면서 얘네가 최동욱한테 마지막으로 협박을 해요. 혼외자 인정해라. 그런데 최동욱이 자기는 가족이 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 너가 혼외자 인정해주면 살 길을 마련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나 봐. 근데 이 최동욱이 나는 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버틴 거야. 그래서 최동욱의 혼외자는 사실이 아니야. 어이 매그. 알았어? 그래서 최동욱 혼외자가요, 여러분. 가서 뉴스 찾아봐요. 혼외자라는 증거 있냐고. 없어. 채널A인가 TV조선에서 그 옛날에 그 여자애, 그 애기 엄마의 가정부였던 여자를 데리고 인터뷰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한테 그 방송국이 돈을 주고 인터뷰를 한 거야. 돈을 주고, 그러니까 출연료, 일반적 출연료 이상의 돈을 주고 그 인터뷰를 시켰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잠옷을 입고 그 최동욱과 그 애기 엄마와 그 혼외자가 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자기가 봤다. 잠옷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을 침실에서 봤다라는 증언은 있는데 그 사진은 없어. 사진 공개된 게 없어.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자, 여러분. 가족 사진을, 잠옷을 입고 찍는 사람 봤어? 잠옷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는 사람들 봤냐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 가정부는 누구냐? 그 가정부는 최동욱의 그 혼외자를 낳았다라는 최동욱의 내연녀로 의심받는 여자랑 돈 문제로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여자야. 서로 돈을 갚았는데 안 갚았다고 사기죄라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관계 여자를 방송사에서 데려다가 잠옷을 입고 찍은 가족사진을 봤다는 인터뷰를 시킨 거라니까. 인터뷰를 한 거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말이. 그래서 이 최동욱이 제일 먼저 사건 터지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 의도가 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DNA 검사를 하자 그랬어. 최동욱 총장 측에서 DNA 검사를 하자. 의도가 뭐냐? 두 마디를 했어. 그런데 일제히 그 정부하고 그 언론이 DNA 검사는 인권 침해다. DNA 검사하면 끝나는 거잖아. DNA 검사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그 DNA 검사는 인권 침해라면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진을 봤다는 둥 그런 엉뚱한 인터뷰를 계속 내면서 지네들끼리 사실상 혼외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둥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그러더니 이석기 문제도 그래. 이석기 때도 내라는 뭐라고 개지랄 떨었잖아. 내라는 뭐 무죄 받았어요. 찾아봐. 그때 이석기가 변장하고 도피했다. 지금 채널A TV조선이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주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이석기 때도 그리고 그 최동욱 사건, 이석기 사건, 이번 사건 세 개를 다 마찬가지야. 지금 채널A하고 TV조선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동욱 사건도 증거가 없어요. 이석기 사건은 이석기가 변장 도피 중이다. 그 다음에 막 이석기에 대한 온갖 얘기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석기 변장 도피 중이라고 보도했던 순간에 국회에서 회의 중이었어. 정정보도 안 했어요. 내란 음모했다 그러면서 막 어떤 회사가 북한에서 자금 받아왔다고 한 거 그거 처벌받았어. 채널A랑 뉴스원이요. 그걸로 처벌받았어요. 유죄 판결 났어. 허위사실이라고. 이석기에 대한 보도가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나왔다니까?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그 석기가 문제라 그러면서 막 욕을 했잖아. 근데 지금 내란 음모가 무죄 나왔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리기사 폭행 사건도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여론 조작 중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손석희 선생님 돌아온다. 오늘 손석희 선생 돌아옵니다. 자, 과연 손석희 선생은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근데 오늘도 지금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막 인터넷에 회자됐나요? 내 느낌에는 오늘은 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 얘기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지? 오늘은 지금 대리기사 폭행 사건 얘기 쑥 들어갔지? 그치?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방송에서 이 뉴스K 얘기를 쫙 보여줬잖아. 뉴스K하고 팩트TV 인터뷰를 해서 딱 보여준 다음에 오늘은 많이 줄어들었어. 그지? 오늘은 별로 발견 안 되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채팅창에 들어오는 속도도 그렇고 다른 데에도 댓글에 그렇게 얘기가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채널A TV조선만 나오고
인터넷에서는 확 줄어들었어. 그죠? 인터넷 게시판이나 글들로는 내용이 확 줄고, 그리고 채널A, TV조선, KBS, MBC 얘네들만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방송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막 세월호 유가족들 비난하는 글이 많았잖아요. 댓글에. 내가 잘못 본 거야? 토요일, 일요일에는 내가 방송하기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이 압도적이었어. 그죠? 뉴스 댓글이랑 뭐 이런 그 채팅창에도 그게 압도적이었는데, 이 영상을 딱 틀어준 다음에 갑자기 댓글이 확 줄어드는 거야. 댓글이 확 줄어들고 지금 채널A, TV조선이 떠들어도 반응이 없어. 그치? 내 말이 맞지? 어제 저녁 이후로 어제 저녁 이후로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 왜냐하면 우리 방송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 세 가지 진실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어저께 처음 아신 분들 많죠? 우리 신랑도 어제 내 거 보고 알았다는 거야.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 방송에 난 게 다 거짓말이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사실 나도 몰랐어요. 나도 어저께까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방송을 왜 했냐 하면, 사실은 내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니까 내가 쉬려고 그랬어. 근데 그 낮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기 전이었나? 하여튼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저녁에 방송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오늘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그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오해와 이게 진실이 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젯밤에 방송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이 되기 전에 어제 그 얘기를 틀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신기한 건 그 이후로 인터넷에서 댓글 작업이 확 줄었어. 그죠? 인터넷에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얘기가 쑥 들어갔어. 인터넷에서. 뉴스도 조용하고. 이 새끼들. 주말 내내 그렇게 떠들었잖아. 주말 내내 떠들었는데 이게 진실이 딱 밝혀지니까 이 새끼들 입 딱 닫는 거야. 왜냐하면 손석희에서 이거 다루면 이제까지 지네가 종편에서 계속 떠들었는데 손석희 뉴스에 이거 진실이 나가버려봐. 그러면 이것도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야.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그 채널A, TV조선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막 사람들이 몸싸움한 장면은 실제로는 시민이라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가족을 패는 장면이었어요. 이 종편에 나온 사람들이 몸싸움하는 장면은 지나가는 행인인 척하면서 유가족을 폭행하는 장면이고, 실제로 대리기사는 맞지 않고 이쪽에 피해 있었어. 한쪽에 이렇게 피해 있었고, 그 다음에 30분을 기다리라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라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오자마자 안산은 안 가겠다 그랬다는 거야, 대리기사가. 그래서 김현이 왜 안 가겠냐, 돈을 주겠다, 비용을 내겠다 했는데 그래도 안 가겠는데 내 맘인데 왜 그러냐면서 되게 싸가지 없이 김현을 조롱을 한 거야, 국회의원을.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는 거야. 달라, 거짓말이야. 종편의 기사가 첫 번째 거짓말. 30분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못 기다리겠다 해서 시비가 붙었다. 그게 아니고 안산은 안 가겠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김현과 유가족을 조롱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 그 다음에 이게 대리기사를 막 폭행했다, 유가족이. 그게 아니고 유가족이 지나가는 목격자들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그리고 폭행당한 게 유가족이 폭행당했다는 게 거짓말이야. 담배 피는 사진이 있다. 근데 그 사진이 사실은 폭행당하기 전에 담배 핀 장면이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철저히 거짓말을 세 가지를 하면서 유가족 깡패설을 퍼뜨린 거야. 그런데 국민TV랑 팩트TV가 진실을 밝혀낸 거예요. 국민TV랑 팩트TV가 진실을 밝혀냈어. 네 번째로 밝혀진 진실이 뭐냐면, 그날 왔던 그 대리기사의 전화번호가
식당에서 부른 대리기사 번호가 아니다. 식당에서 부른 대리기사의 번호와 와서 깽판 친 대리기사가 아니다. 번호가 다르다.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팩트 4개. 내가 지금 잘못 설명한 거 아니지? 우리 신랑은 시의원이야. 왜? 또 시의원이라 그러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지랄들이야. 팩트는 4가지예요. 첫째, 30분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안 기다린다 그래서 맞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산 안 가겠다. 추가 비용을 주겠다는데도 안 가겠다고 버텨서 시비가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돈을 주니까 얘가 안 가겠다는데 왜 강요하느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왜 유가족이랑 술 먹고 다니냐. 국회의원인지 유가족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 대리기사는. 두 번째, 일방적으로 대리기사가 유가족들한테 폭행당하는 장면이라고 나왔던 거는 알고 보니까 시민들이 유가족을 패는 장면이었다. 시민들이 유가족을 패는 장면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가족의, 세 번째 아까 뭐였지? 두 번째가 패는 장면이었다. 세 번째, 이 유가족의 이가 부러졌다는 건 자작극이다. 맞았다는 놈이 담배 피고 있다. 알고 보니까 이가 부러지기 전에 핀 장면이었다. 그걸 허위로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왜곡 보도하고 있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 이 새끼들 진짜 이거 언론사 자격 박탈하고요. 이거 정말 문 닫게 해야 돼. 네 번째, 그 대리기사가 식당에서 부른 기사가 아니다. 네 번째, 그 대리기사는 식당에서 부른 기사가 아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사건의 진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예. 내가 뭐라 했어? 채널A TV조선 보지 말라 그랬지. 채널A TV조선 MBN은 보면 안 돼. YTN 뉴스와이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은요 진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MBN 기억나잖아. 홍가에 출연시켜가지고 허위사실 방송했잖아. 그죠? YTN 하루 종일 뻘소리 하잖아. 그리고 뉴스와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5개는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KBS, MBC, 그 다음에 SBS는 8시 뉴스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보면 안 돼. 그래서 KBS, MBC, SBS, 그 다음에 채널A, TV조선, MBN, YTN, 뉴스와이 요 8개가 한마디로 지금 뉴스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그럼 뭘 봐야 돼요? 손석희, 자, 내가 권해줄게요. 아침에 7시 반부터 김현정의 뉴스쇼를 해. CBS에서. 그래서 CBS에서 하는 김현정 쇼 아침 7시 반. 그 인터넷에서 레인보우를 다운받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김현정 쇼를 듣고 나는 6시부터 뉴스를 듣는데 여러분 6시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김현정 쇼를 듣고 그 다음에 낮에는 망치부인 방송을 봐. 낮 2시부터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오전에 이렇게 망치부인이랑 같이 채팅하면서 뉴스의 흐름을 봐. 그 다음에 저녁 7시에는 정관용입니다를 봐. CBS의 정관용입니다를 들어. 그리고 그 8시에 그 손석희 뉴스를 듣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면 그 하루의 흐름이 낮에는 나만 보면 돼. 나만 바라봐. 내가 가장 정확해. 난 이제까지 허위사실, 여러분 망치부인이요. 허위사실 방송 안 하잖아. 내가 허위사실 방송한 거 있어? 내가 이제까지 허위사실 방송한 거 있냐고. 난 네티즌들이 개표 부정 아무리 얘기해도 나 그거 방송 안 하잖아. 그거 입증 불가능하다. 그 나와 있는 증거는 사소하고 그걸로는 선거를 뒤집을 수 없고 그 내용에 집중하면 중심을 놓친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내가 내가 언제 허위사실 유포했어? 야, 내가 언제 허위사실 유포했어? 내가 언제 허위사실 유포했어? 너 내가 벙어리 준 거 지금 그동안에 너 써봐. 채팅으로 올리지 말고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내용 쫙 써. 너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 쓰지 못하면 너 법정에서 만나. 알았어? 자, 내가 이제까지 허위사실 유포한 거 있어요? 나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어. 그리고 나는
인터넷에서 막 여론몰이 된다고 그냥 따라가지 않아. 뭐 광노현을 지키자 안 따라가. 그거는 불필요하다. 때때로 그래서 되게 광노현 교육감한테도 미안해요.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나하고 친분이 있다 해서 편들지 않아. 난 나랑 친분이 있다 해서 편들어주지 않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친분 관계를 안 맺어. 광노현 교육감님하고 내가 친하게 이렇게 몇 번 인사하고 지내고 광노현 교육감님 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노현 교육감 편 안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편 들어주는 거는 옳지 않다. 잘못은 잘못이다. 예.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휩쓸려서 얘기하지 않아. 여대생 사망설이라든가 경호원이 죽였다라든가 또는 뭐 광노현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 그 휩쓸려서 얘기하지 않아. 중심을 잡으려고 애써요. 나는 속보도 잘 안 써. 속보를 안 믿어. 왜? 주로 속보를 만드는 놈들이 내가 벌써 몇 년 전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2011년부터 이랬어. 2011년부터 속보가 이상하다. 내가 어떤 방송을 하고 있으면 꼭 속보가 나오는데 그 속보 내용이 이상해. 그리고 나중에 보면 헛소리가 많아. 그래서 내가 2011년부터 원칙을 세우길 속보 가져오지 마라. 속보는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이 속보를 못 갖고 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게 이미 서양에서는 정치 심리학적으로 국민들이 중심 있는 비판 정신을 가질까봐 속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거야. 그게 외국인 학자가 쓴 책에 나와. 끊임없이 그 권력은 미디어를 통해 무책임한 속보를 막 쏟아내서 국민들이 줄거리 있는 생각을, 줄기 있는 중심을 잡고 비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게 일종의 우미나 정책이라는 거예요. 계속 쏟아지는 속보. 계속 잔혹한 속보를 쏟아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딴 데로 돌리는 거야. 방향을 잃게끔 한다. 그게 외국인 학자가 밝혀낸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그 학자의 글을 읽어본 적은 없고 그런 글이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내가 들었어. 근데 내가 몸으로 느낀 거야. 이게 2011년부터 보니까 이 새끼들이 속보를 이상한 시간에 터뜨리고 그 속보 내용이 나중에 보면 허당이야. 그래서 내가 속보 갖고 오지 마라. 우리 방에서 속보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문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희상에 대해서 속보 떴다고 막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왠지 그 발언하고 싶지 않더라고. 문희상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날 문희상 얘기를 안 다뤘어. 그런데 문희상이 그때 막 인터넷상에 도운 게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려고 한다. 그렇게 막 나왔었잖아. 그래서 나도 트위터에다가 그 선수 많으면 뭐하냐. 수사권 기소권 포기한대지 않냐. 그러니 4선 이후는 뽑아주면 안 된다고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희상이 수사권 기소권 포기한다고 한 적이 없대. 수사권 기소권이 포기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은 옳지만 여야 합의가 어렵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문화일보랑 조중동이 싹 뒤집어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문희상에 대한 막 욕설을 유도한 거죠. 그럼 망치 부인은 문희상을 믿냐? 안 믿어요. 망치 부인은 지금 문희상을 안 믿어요. 문희상과 비대위에 대해서 물론 비대위 안에 인재근 의원도 들어가 있고 정세균 의원도 들어가 있고 문재인 의원도 들어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박영선, 박지원 그리고 문희상 3명은 난 안 믿어. 근데 하여튼 이 6명이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는 비대위를 무조건 감싸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비대위가 내년 전당대회 준비용이라는데 그따위로 전당대회 준비하면 이 비대위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권력 나눠먹기 그렇게 맘먹으면 국민들이 안 뽑아준다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개파 간에 안 싸워서 내년 전당대회 무사히 치르고 새로운 대표가 나와서 개혁을 한다? 꿈도 꾸지 말라 그래. 지금 그 꼬라지로는요 절대 혁신도 못하고 개혁도 못해.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자, 내가
계속해서 모바일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계속 주장을 했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수준으로 안 된다고. 그 국회의원들이 또 공천받고 또 16년에 나오면 전혀 국민하고 관계없는 정치한다고. 안 된다. 그러니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려면 모든 야당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꼼짝을 안 해. 꼼짝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이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요, 내가 이제 나는 새롭고 강한 선명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 게 내 주장이야. 근데 조국 교수가 뭐라 그랬냐? 조국 교수가 마치 내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듯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건 힘들다. 안철수 때도 봤지 않냐?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운동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새정치연합이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된다. 문성근이 주장한 네트워크 정당을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셨나요? 예,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주장은 네트워크 정당을 쟤네들이 받겠냐고. 박영선, 박지원이가 네트워크 정당을 받겠냐고. 문재인, 인재근, 정세균 이런 사람들도 네트워크 정당의 의미를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비대위가 네트워크 정당을 받는다면 그건 뭐냐? 국민의 참여의 폭을 보장한다는 얘기야. 네트워크 정당이 뭐냐? 문성근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정당이 뭐냐 하면 그 모든 당원을 네트워크로 정당도 가입하고 당 정책에 대한 투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후보들 선출도 하고 그걸 모두 모바일로 하자는 얘기야. 난 그게 옳다고 봐. 그게 옳다고 봐. 그런데 이 비대위가 그걸 받겠냐고.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당 깨버리고 새로 만들으라는 거야.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야당, 선명하고 강한 야성을 가진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당이 죽어도 안 움직이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비대위를 지켜보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네트워크 정당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 비대위를 인정하고 야당으로 인정하고 두 가지를 안 하면 나는 얘네들은 문 닫아야 된다고 봐. 안타깝지만 내가 사랑하는 문재인, 인재근, 정세균 이런 사람들도 난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봐요. 이 네트워크 정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나는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봐. 예. 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새롭고 강한 선명한 야당을 만들자 그러는데 모든 야당이 반대해. 그럼 우리 국민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주도할 방법이 없어. 나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내가 어떤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야당을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고 그 당에 쳐들어가서 당을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나는 직접 못해. 내가 정치 활동은 정치적으로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 지금부터 8년 동안은. 그래서 나는 문재인 새정치 여기서 일어서지 못하면 해체가 낫다. 예. 나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강제로 유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지금 비대위가 꾸려져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 정당으로 혁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네들끼리 다음에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대표하고 최고위원 나눠먹기 할 거면 그냥 문 닫으라고. 그냥 문 닫는 게 낫다. 이게 오늘 나의 4번째 주제.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세훈의 국정원 선거 개입. 왜 무죄냐? 근데 왜 망치 부인은 시청자들이 망치 부인이 남편을 숨긴다. 남편이 내 남편이 민주당 시의원인 걸 숨기고 평범한 주부인 척 방송한다 그래서 나 숨긴 적 없다고 보여준 영상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 국정원 원세훈의 선거법 무죄.
내가 이거 잊고 있었는데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으니 나를 처벌할 거면 원세훈도 처벌해라. 나는 단 한 번 내가 그 동영상을 튼 것도 내가 남편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주부인 척 방송한다 그래서 내가 그 동영상 틀었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를 고발을 했어. 검사가 특별히 챙겨 나를 그 재판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남편이 정치 잘한다라고 칭찬을 한 부분도 선거운동이래.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를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게 죄가 되면 처벌해라. 대신 원세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잡혀간 날까지 내가 방송할 거다. 두 번째 주제 세월호 특별법. 지금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생판 거짓말이고 도리어 그 목격자라는 사람들이 유가족을 폭행한 사건이다. 목격자가 유가족을 폭행한 사건이다. 그러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뭐 이렇게 지금의 집행부 중심으로 그렇게 다 그만둔 건 잘한 일이다. 전원 그만둔 건 잘한 일이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요. 유가족이 포기한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이 안 되면 특검을 강화해서라도 수사권 기소권을 그러니까 특검을 선택하는 문제 그걸 가지고 지금 합의 볼 수 있다. 합의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김영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면 특검 선택권을 유가족이 특검 선택권을 강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와라. 그러면 협상해 주겠다. 그게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이야. 나는 세월호 유가족이 이 세월호 특별법을 포기한다고 해도 저는 포기 못해요.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이 결정할 법이 난 아니라고 봐.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야. 누구를 위한 법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이에요. 또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면 저 꼭대기까지 패가 망신한다라는 역사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이 합의한다고 그렇게 대충 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 여러분 이제까지 많이 봤죠?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 그럴 때는 왜 특별법 요구 안 했냐? 왜 세월호 사건만 특별법 요구하냐? 삼풍 때 특별법을 했어야 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특별법을 했어야 됐다고. 그래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했다면 우리 불쌍한 애들이 안 죽었지. 내 말이 맞지? 대구 지하철 사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럴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정치 권력을 세워냈다면 뿌리를 뽑았다면 이번에 우리 불쌍한 애들이 안 죽었지. 우리는 이번에 죽어간 300명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는 이따위로 이렇게 부정부패한 세력이 쌓이고 쌓인 힘으로 국민을 죽였을 때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현상 없애야 됩니다. 이번에 끝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은 우리가 죽는 거야. 우리가 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도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아. 그래서 이번 문제는 세월호 유가족이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합의할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은 양보하고 그냥 대충 끝내고 싶을지 몰라도 이거는 나는 못 끝낸다. 난 유가족 아니야.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게 아니야. 내 아이가 내년에 고등학교 가. 그런데 지금도 고등학교에서 선박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어. 씨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안전하지 않은 배에 애들을 태우는 짓은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야 이건. 난 세월호 유가족한테 감정 없어. 미안함도 없고 불쌍함도 없어.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워낙 심하게 당해가지고 나는 별로 그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내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딱 하나야. 내 아이나 내가 그런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 내 아이, 내 손자, 내 조카,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피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만들자는 거야.
이 싸움은 계속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심하게 하네? 내가 뭘 심하게 했는데? 내가 뭘 심하게 했어?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무슨 일 당했는지 네가 알아? 그 다음 세 번째 주제,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지?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정원과 선거, 세월호 특별법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지금 야당, 현재 야당 비대위 뭐 그 개파간에 나눠먹기 했다, 기대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이 야당이, 지금 이 야당 비대위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뭐 최고위원 나눠먹고 당대표 나눠먹고 이따위로 할 거면 갈아버려야 된다고 봐.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문을 열고 네트워크 정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난 없애는 게 낫다. 내 주장이야. 나더러 망치 부인은 어느 당을 지지하니? 나 지지정당 없어. 나는 지지정당 없다고. 나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안 해. 지금 저 모양 저 꼬라지는 없는 게 낫다고 봐. 너무나 화가 나서. 똑바로 싸우지 않느냐. 야당은 목표가 뭐야? 여당하고 싸우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국민 편을 들어서 권력과 맞서 싸워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야.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 짓거리를 못해. 그럼 야당이 아니지. 그지? 나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답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아. 난 새정치민주연합이 철저히 거듭나야 된다고 봐. 지금 저 꼬라지를 전부 다 그만두고 국민들에게 문을 열고 국민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대로 공천하고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역할하게 해야 된다. 그게 안 될 거면 정치 그만들 해라. 나는 이번에 이 비대위원들 매우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또 내년 전당대회까지 시간만 뭉갠다면 난 이 모든 사람, 내가 아끼는 정세균 의원, 문재인 의원,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서 박영선, 박지원, 문희상 모두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비대위원들이 이 세월호 특별법 포기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정당 거부한다면 난 이 사람들부터 투표 더 이상 출마 못하게 해야 돼.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못하게 해야 돼. 전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망치부인 경찰 조사 받았어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대통령 비방 혐의가 강한 게 아니야. 대통령 비방죄는 성립하기가 좀 어려워.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제목을 달았다고 그걸로 지들이 대통령 하야 비방죄로 걸기는 지들도 민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날 걸었어. 그게 뭐냐면 내가 4월 24일에 우리 남편이 날 찍은 오마이뉴스 동영상 보여줬다고. 그리고 거기 시청자들이 보면서 칭찬했다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선거운동이었다는 거야. 그걸로 지금 날 처벌하겠대. 그거랑 5월 2일 날 내가 우리 남편은 정치 잘한다. 난 남편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때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공천 안 준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래 잘됐다. 우리 그동안 정치 잘했으니까 이제 시골 가자. 그 얘기 우리 둘이 할 때였어.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동안 정치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그걸 선거운동이라고 나를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처벌하려면 처벌해라. 대신 나는 왜 원세훈이 무죄 받았냐. 그래서 내가 잡혀 들어가기 직전까지 원세훈의 대선 개입 이걸 철저히 다시 문제로 삼겠다. 날마다 내가 세월호 특별법 얘기하듯이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이거 얘기할 거라고. 잡혀 들어갈 때까지. 자, 됐죠?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오늘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뭐 더 이상 별풍선 제한을 다시 별풍선을 제한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경찰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리를 하면 상황을 정리해서 끝내면 그러면 이제 뭐 경찰에 기소 안 하고 그러니까 검찰로 안 넘어가면 내가 다시 별풍선 제한을 하고요.
만약에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날 좀 도와주셔야 돼. 왜냐면 일단 검찰로 넘어가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변호사 선임해서 3심까지 치르면 3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별풍선 제한은 다음 주까지 일단 연장한다. 다음 주 제한 해제는 별풍선 규제 완화는 다음 주까지는 일단 연장한다. 그리고 내가 경찰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검사가 전화를 했더라니까. 검사가 전화를 해서 이경선 담당 형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있는데 모르고 전화를 한 거야. 이경선 담당 형사를 찾아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사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원래 검사가 경찰에 그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냐. 그런 일 없대. 왜냐하면 검사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서를 꾸려서 넘기기 전에는 미리 관심 갖고 특정 피의자 사건 어떻게 되는지 묻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한 걸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은 거야. 예. 이거는 뭐야? 한마디로 이제 내 사건 쉽게 안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래. 내가 저 시청자들의 질문에 내 남편 동영상 틀었다고 그걸로 선거법 위반 한번 걸어봐. 자, 여러분. 제가 선거법 위반했다고 생각하세요? 시청자들이 내가 남편의 존재를 숨기고 평범한 주부인 척 방송하고 있다 그래서 난 남편 이제 지난 4년 동안 틀었던 영상이야. 내가 4년 동안 내가 정기적으로 그 영상 틀었어. 나한테 남편 얘기 갖고 시비 걸 때마다. 그런데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날 처벌하겠다고? 그래놓고 원세훈은 무죄를 주고 날 그걸로 처벌하겠다고? 지켜보자고. 예.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건다면 이건 내가 볼 때 대통령 비방죄로 걸기에는 쪽팔리니까. 예. 대통령 비방죄로 걸기에는 그 대통령 비방죄로 걸기에는 지네가 쪽팔리니까 지네가 쪽팔리니까 지금 얘네들이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과연 여러분 제 영상 지금 자료실에 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 영상 한번 보세요. 저게 선거법 위반인가? 만우절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제목 따른 거 비방이다. 그 다음에 시청자가 내가 남편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주부인 척 방송한다 그래서 나는 내 남편 보여주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보여준다. 튕기다가 보여줬는데 그걸 선거법 위반이래. 내 남편이 정치를 잘해서 고맙다고 칭찬한 부분이 그게 선거운동이래. 선거법 위반이래. 그게 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 비방이면 국민 여러분, 원세훈과 박근혜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할게요. 예. 네네네. 아마 그 장면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나를 선거법으로 걸었으니 나는 원세훈 무죄에 대해서 잡혀 들어가는 그날까지 방송할 거야.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으니 나는 과연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있냐? 원세훈이 왜 무죄냐? 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이 왜 무죄냐? 난 그 싸움을 계속할 거예요. 네. 원세훈 무죄의 부당성을 언급하면서 나는 계속 싸워갈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2012년에는 설마 이런 일로 날 잡아갈까 했어. 근데 잡아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날 잡아갈 수 있다고 각오하고 있어요. 예. 잡아가려면 잡아가. 하지만 내 말을 막진 못할 거야. 나를 잡아넣으면 내 방송이 중단되겠지. 뭐 징역을 몇 년을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나를 잡아넣는 순간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게끔 싸워야 돼.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 지금 망치부인의 방송 원본을요. 4월 24일 방송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망치부인의 4월 24일 방송 5월 2일 방송 2개 찾아서 보시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이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수가 유죄라 그러면 뭐 유죄인 거죠. 보시고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망치부인이었고요. 자,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후원해주신 분들께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